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읽기 좋은 이름입니다. 이 책은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김혜란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정말 작가님 글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2019년에 발간이 된 책인데 놀랍게도 작가님의 첫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를 하며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간혹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도 소설은 정말 좋았는데 산문집을 보고 실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읽으면서 내내 역시 김혜란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도가 높은 산문집이어서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작가님이 등단하신 무렵부터 그 17년간 쓰셨던 글들을 모은 책이다 보니까 또 밀도가 더 높아졌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 기억에 동네 서점본으로 구입을 했던 것 같거든요. 2019년에 구입을 했었고요. 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 1부는 주로 작가님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2부는 작가님의 동료 문인들을 비롯해서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 3부는 문학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글이 왜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물론 그뿐 아니라 다른 좋은 점들도 많지만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표현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만의 어떤 감수성과 그리고 세밀한 관찰력 그리고 통찰력 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작가님만의 그 표현력은 제가 놓치고 있던 느낌이라던가 감정을 새롭게 되살려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단순히 꽃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삶과 그렇게 떨어지는 꽃잎 때문에 봄이 깎인다라고 이해하는 삶은 다르다고, 문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봄이 아닌 여러 개의 봄을 만들어주며 이 세계를 더 풍요롭게 감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물론 모든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곧 그 작가님 작품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쓰신 내용인데요. 책장을 열면 당신의 인물들이 기우뚱한 욕망을 안고 내 쪽으로 절름거리며 다가온다. 나는 이들을 잘 알아본다. 허영이 허영을 알아보듯 타락이 타락을 알아채듯 제법 간단히. 어떤 악은 하도 반가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는 체 할 뻔 하기도 한다. 이들의 절뚝거림이 이들의 불편이자 경쾌다. 그 엇박 안에서 어떤 흠은 정겹고 어떤 선은 언짢아 당신의 인물들은 이윽고 한 번 더 사람다워진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며 나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할 적의 그 한 길, 그 사람 속 앞에서 언제고 겸손하고자 했을 한 작가의 모습을 떠올린다. 정말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표현력인데요. 박완서 작가님도 참 대단하신 작가시지만 박완서 작가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김혜란 작가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따뜻함인데요. 작가님 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냥 예쁘고 달콤한 그런 가공의 따뜻함이 아니라 몸속의 장기를 묵직하게 데우는 그런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사물과 또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날카로운데 언제나 온기를 잃지 않는 것이 작가님 글이 가진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문학이 할 수 있는 좋은 일 중 하나는 타인의 얼굴에 표정과 온도를 입혀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러니 희망이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발명해내는 것인지도 모르리라. 네, 다음 책은 동전 하나로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20년 동안 전국에 있는 구멍가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린 그림들과 그리고 짧은 글들을 모은 책인데요. 제가 원래 오래된 골목들이나 가게들의 풍경을 좋아해서 이 책의 그림을 보자마자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8년에 구입을 해서 다 읽었었는데, 이 책을 살 당시에 제가 건강이 좀 많이 나빠져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이 책의 서정적인 그림들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모든 그림이 다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음에 드는 몇몇 그림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이게 다 펜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구멍가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구멍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의 계절에 따른 모습들이 또 특히나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솔직히 글의 내용은 특별히 인상적일 것이 없고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렇지만 이 책은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멍가게라는 것이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떤 근원적인 그리움이랄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공간들을 아름답게 남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또 한 번 들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오랫동안 한 곳을 지켰던 그 소박한 멋이 있는 공간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김훈 작가님의 산문집 연필로 쓰기인데요. 저는 김훈 작가님의 문체를 오래전부터 좋아해 왔거든요. 작가님만의 개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저처럼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어떤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그 꼿꼿함 속에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님의 글에 매료가 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책 표지를 보면 겉 표지를 이렇게 벗기게 되면은 이런 표시가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작가님이 여전히 원고지에 이렇게 육필로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이 육필로 된 원고를 누가 이제 타이핑을 하고 편집을 할 것인가,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책 소개 글을 찾아봤더니 작가님을 그 몽당 연필을 든 무사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원고지 육필로 글을 쓰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앞에 몽당 연필보다는 뒤에 무사라는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작가님 글이 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꼭 묵직한 쇠로 만든 큰 칼로 숭덩숭덩 이렇게 풀을 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거추장스러운 수식이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지만 문학적인 감수성은 잃지 않는 면모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 면모를 이 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1부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부, 그리고 3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1부에 이 동거차도의 냉이국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 동거차도의 냉이국이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마음에 오래 남았는데요. 책을 구입한 후로 매년 이 부분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작가님의 그 필력이나 섬세함에 감탄을 하면서도 또 그 감탄이 무색하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몇 줄만 읽어봐도 이건 누구의 글이구나 하고 바로 느껴지는 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완서 작가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실 것 같은데요. 김훈 작가님도 그런 작가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은 물론이고 사회, 역사, 정치, 그리고 예술에까지 뻗는 그 작가님의 예리한 감각이나 판단력,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까지 두루 즐길 수 있는 산문집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책은 황현산 선생님이 쓰신 밤이 선생이다라는 산문집인데요. 이 책은 워낙 인기가 있었고 또 명문으로도 소문난 책이라서 이렇게 뒤늦게 소개하기가 조금 멋쩍기는 한데,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2013년에 발간이 되었고, 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쓰신 글들, 그리고 2002년, 2003년에 쓴 글까지 실려있기 때문에 지금과 시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글 쓴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시의성이 딱히 떨어진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회에도 여전히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황현산 선생님의 세태를 바라보는 눈이 그만큼 앞서가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글은 술술 읽히는 아주 쉬운 글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꼭꼭 씹어 삼켜야 하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생각을 뒤집기도 해보고 또 넓히기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이 찌푸린 얼굴들이라는 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강훈구라는 사진작가분의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작가님께서 느낀 것들을 쓴 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찌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창한 하늘과 잔잔한 바다가 조용하게 찌푸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야겠다. 찌푸린 얼굴로 가장 작은 열량을 소비하며 하늘과 바다의 평온함을 그들은 조용하게 거둔다. 사람들의 찌푸린 얼굴은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의 다른 얼굴일 것도 같다. 찌푸린 얼굴에서 공허를 찾아내고 또 그 공허에서 평온을 찾아내는 감수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노래 가사나 영화,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독특한 관점이나 놀라운 통찰을 드러내는 글들이 많아서 읽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작가님의 글은 시구절 같은 그런 함축적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한참을 곱씹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어떤 대상이나 현상 등을 신선하고 또 낯설게 바라보는 정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을수록 더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저처럼 도파민에 휘둘리는 그런 뇌를 조금 괴롭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